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베이징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 전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18년 만에 미국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주목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사법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재판 뒷거래의 희생자가 됐다며 대법정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전교조 등은 양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지원받은 항공료가 대부분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세계푸드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성장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발해 내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빅딜이 성사될지 또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며 김 부위원장의 방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새벽 정례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 뉴욕으로 떠나 모레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뉴욕으로 가서 아마 모레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전 과정에 배석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00년 북한 조명록 차수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예방한 이래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이 뉴욕이 아닌 워싱턴 DC까지 이동하려면 추가적인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주 중으로 판문점에서도 북미 실무회담이 추가로 열릴 계획이며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사전준비팀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사실 C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게 들어간 항공권 값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국방부의 지원으로 일본과 하와이를 방문했는데 이때 1인 항공권 가격이 무려 1,600여만 원이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한국당 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마찬가지로 국방부 지원으로 미국 태평양기지와 괌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하와이와 괌을 다녀왔는데 이때 항공료는 1인 1,27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피감기관이 지원을 받아 1,000만 원 안팎의 항공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모두 15명. 자질 논란을 일으켰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당시에 항공료 가격이 1,400여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은 김 전 원장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문제가 그동안 국회에서 얼마나 뿌리 깊고 안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고가의 항공권은 정부 항공 운송 의뢰 제도, 즉 GTR 제도를 통해 구매된 것들인데 일정 변경과 취소 등이 쉽지만 일반 항공권보다 수백가량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GTR 제도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해명합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또다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집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방탄국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아울러 그간 국회법에 명시된 2468월 임시회 소집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함께 소집 요구를 해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소집된다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방탄국회 그랜드슬램이라는 불명예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관례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도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짝수달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 또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등도 단독으로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었던 터라 한국당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제부로 20대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마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도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 상태가 됐단 겁니다. 이를 알면서도 의사일정 조율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한 건 부인할 수 없는 방탄국회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그동안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초법적 특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회 회기만 열리면 구속을 피할 수 있고 표결에 부결되면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처럼 혐의가 무거워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여겨지는 법원. 특히나 대법원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무단 진입 시도가 없었던 대법정에까지 울분으로 가득 찬 여성들이 들어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거래의 사례로 꼽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 2심을 뒤집고 정권에 야합한 대법원의 판결로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판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전교조를 법의 노조 신분으로 묶어두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드러나자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포함해 국가배상 제한 등 과거사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재판거래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단순한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흐르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대형 병원에서 받은 카드로 유흥비 3억 원 넘게 쓰고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들은 건설 인허가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자의 창. 오늘은 갈 길 먼 공직사회의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김광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허무국장은 지난 2010년 학회에서 가천대 길병원 이무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인 두 사람이 술 마시고 골프 치며 친해지기를 3년, 허 국장은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 국장은 2013년 병원장에게 받아낸 법인카드로 지난해까지 모두 3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맡은 고위공무원의 이른바 갑질이었습니다. 허 국장은 스포츠클럽 마사지샵에서 5천만 원, 골프장 4천만 원, 유흥업소 3천만 원, 명품 구입에만 2,400만 원을 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허 국장은 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요구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질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아쉬울 건 없었습니다. 허 국장이 몰래 흘려준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짜리 국책 사업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은 비슷한 시기에 6개 건축 설계 업체로부터 뇌물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원인들을 특정 업체에 소개한 뒤 업체를 타고 일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아낸 겁니다. 주변에서는 구청에 용도 변경 등 건축 민원을 내려면 웃돈을 주고 일명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이 업체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수사팀 얘기 들어보시죠. 그 설계사무소 업체를 통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잘 나온다더라. 그 업체가 허가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난 걸. 허 국장과 중구청 일부 공무원은 결국 구속됐고 병원장과 설계업체 대표 등도 각각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하는 실소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의 창 김광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로 누가 당선될지에 관심이 많겠지만 오늘은 말하자면 과거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농어촌 지자체장인 군수를 뽑는 이야기인데요. 군수 선거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민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수 선거는 망했다. 이게 권 기자의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95년부터 지방선거가 있었죠. 각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위로 직위상실 또는 사퇴한 군수를 조사하기 위해서죠. 네. 그랬더니 자그마치 66명이나 됐습니다. 66명. 네, 그동안 6번의 지방선거에서 뽑힌 군수들 가운데 13%나 되는 수치죠. 그런데 퇴직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은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심한 곳은 어딘가요? 네, 그동안 군수 4명이 불명예 퇴진한 곳 충북 괴산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송군 이렇습니다. 군수의 무덤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이들 지역에 직접 가봤죠? 네, 먼저 충북 괴산의 경우는요.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선출된 모든 군수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문제가 된 곳입니다. 네. 이 말을 조금 더 음미해보면요. 비위로 낭만 군수 대신에 또 다른 군수를 뽑았는데 그 군수마저도 비위로 낭만 그런 악순환이 지금껏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괴산군민 김모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끝나면은 그냥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계속 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선거판이 있을 때 요 새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역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갈갈이 찢겨지기만 해지. 이웃이. 이 말은 이웃들끼리도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말이네요. 네. 동네가 좁아서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내 편, 네 편으로 쫙 갈라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밀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면 당선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보복이 또 가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뽑히는 족족 구속되거나 또 재판을 받는 일이 되풀이해 온 겁니다. 네, 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속까지 당한 군수들이 많은가요? 네, 경남 함안군과 함양군도 현직 군수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둘 다 뇌물 받은 혐의입니다. 함양군 주민 한모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누구 함양에는 왜 군수가 거지랄이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의식이 있지.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함양 군민이라군 그 자부심을 못 느낄 정도로 허탈감을 많이 줬지. 그래서 좀 잘 뽑았으면 이렇게 자존심 구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군수를 새로 뽑는 데 치르는 보궐선거에는 평균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동안 48번이나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니까 240억 원 정도가 낭비된 겁니다. 네. 또 이 구속된 군수에게 계속 월급이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직을 하지 않은 이상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 때문인데요. 네. 구속된 함양 군수도 지난달 54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받았던 월급을 다 토해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환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분노도 아주 컸습니다. 함양군의 노모 씨의 말 들어보시죠. 구속되는데 월급 나와? 네. 구속되면 월급 안 나오잖아. 나갑니다. 구속장이 떨어져도 그럼 뭐 당연히 환수를 하긴 해야지. 그거는 진짜 너무했다. 난 그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네, 이 월급 문제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일 겁니다. 불명예 퇴진하는 지자체장은 이 지방자치의 퇴행을 의미하는
매우 엄중한 일이죠. 네. 지역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유권자들 더 현명해져야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민철 기자였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성장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납품업체 수익 증가분의 2% 정도를 거둬왔습니다. 회사의 판촉 마케팅 활동으로 매출이 는 만큼 그 대가를 거둔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한 데다 갑질이란 지적에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이마트 출신으로 바뀌면서 성장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협력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갑질 아닌가요? 만약에 이러면서 성장이 됐다 이거야. 성장이 됐는데 그것이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그 매출 주는 거는 걔네 우리한테 돈을 주나? 안 주잖아요. 제품을 헐값 공급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허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출을 늘리려면 한없이 늘릴 수가 있지. 싸게 공급을 해서. 협력업체는 매출 늘면 뭐예요? 싸게 주면 소래가 더 늘어나는 건데. 경쟁사인 롯데는 성장 장려금이란 명목의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중소업체 반발이 심해 대규모 유통업법의 판매 장려금 규정은 보다 엄격히 고쳐졌습니다. 판매 촉진과 관련이 없는 장려금의 일률 징수는 위법입니다. 협력업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성장 장려금을 계속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씨가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희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혐의 전부 부인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명예훼손 사실 아닙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PC 포렌식 분석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최 씨가 해당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변 씨에게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에 맞서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1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같은 호봉의 노동자들보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더 받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계열사 등기이사 겸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국내 100대 그룹의 오너 일가 가운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0명이 10개 이상의 계열사 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스코어는 통상 기업의 이사회 개최 건수가 한 해 15차례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10개 업체의 등기이사에 동시에 등재될 경우 이사회만 150회가량 참석하는 셈이어서 부실 경영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외제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지고 외제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외제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기상청에서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그런지 소나기 소식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껴있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의 소나기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고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아서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춘천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광주, 대구 27도, 서울과 강릉 25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충북과 영남권은 오늘 대기질이 종일 나쁘겠고 중서부권의 경우도 저녁부터는 공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서 이번에는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페이크 러브로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초 흑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이들이 차별화된 시장 공략과 소통, 무엇보다 실력과 도전 정신으로 전대미문의 세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쾌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